안녕하세요. 뜨거운 사연을 읽어주는 뜨사람입니다. 바로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동서와 바람이 난 남편의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동서의 남편인 도련님은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난 도련님과 제 남편은 놀라울 정도로 외모도 닮았고 성격도 비슷했지요. 그리고 우애가 깊었던 사이였습니다. 우애가 깊었던 만큼 도련님이 세상을 떠나자 제 남편은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런 힘든 남편을 바라보니 제 마음도 너무 아팠었고 남편의 멘탈을 잡아주려고 굉장한 노력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아직도 많이 힘들어 하시지만 동서가 많이 힘들어해 티를 내진 못하고 계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남편과 도련님은 쌍둥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닮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서가 제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괜찮았었고 그런 의지하는 마음도 이해가 갔었습니다. 동서가 많이 안쓰러웠던 저는 일부러 시부모님들과 같이 식사도 많이 하고 슬픈 마음을 달래주고 같이 이겨내려고 더 노력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부족했는지 이제는 동서와 제 남편은 마침 둘이 부모인 마냥 단둘이서 술자리를 가지고 둘이서 계속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횟수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둘이 너무 많이 힘들어했으니 이해를 했었습니다. 문제는 어느 날부터 남편이 동서와 술만 먹으면 연락도 안 되기 시작했고 집도 안 들어올 때도 있거나 새벽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오고 이때부터 저는 속으로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동서와 남편이 가족 간에 그런 마음이 아닌 것 같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참고 참다가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동서가 많이 힘들어하는 걸 알고 동서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둘이서 술을 먹는 건 정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죽은 사람은 이제 떠나보내고 동서도 멘탈 잡아야 하고 이제는 이겨내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남들이 보면 욕한다고 이제 둘이서 그만 만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둘이서 그렇게 만나는 건 진짜 아니니깐 정 그러면 나까지 포함해서 셋이 만나자라고 얘기까지 하던 저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이 하는 말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동서가 셋이 만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남편과 둘이서 있기를 원한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저는 화가 미친 듯이 나기 시작했지만 남편이 힘든 상황인지라 저는 바보처럼 참고 참았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싸웠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의심은 더 커지게 되었고 이제 이 의심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잠든 순간에 남편 핸드폰을 몰래 살펴보기 시작을 하였고 남편 핸드폰이 문자, 카카오톡 등 뒤져봤습니다. 통화 목록에는 저랑 연락이 안 되던 시간에 동서와 통화한 흔적들이 있었고 동서와 쉴 틈도 없이 카톡을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까지 카카오톡 내용을 보니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등의 애정 표현들 말도 안 되는 동서와 남편의 카카오톡 내용. 저는 온몸이 떨려왔고 저의 의심은 이제 사실로 바꾸었기에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좌절감 그리고 절망감, 분노와 온갖 감정이 미친 듯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라는 인간. 그 인간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이 점점 극에 달았었고 동서를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진짜 멍청한 년이었구나. 내가 등신이었구나라는 자책감에 빠져 말 그대로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내가 가만히 당하면 제명에 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순간 정신을 차리고 카카오톡 내용들을 제 폰으로 사진을 찍고 캡처를 하고 남편 통화 목록에 있는 동서와 통화한 내역들도 수집을 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제 남편과 동서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아닌 정말 이성 간의 사랑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걸 나는 가만히 보고도 눈치도 못 채고 있었던 사실들. 지금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동서와 남편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하나하나 찾고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6살이 된 아들과 이제 2살 된 딸이 있습니다. 동서는 자녀가 없고요. 저희 부부는 다른 부부처럼 정으로 사는 가족이었고 우리 자식들만큼은 잘 키우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판 모르는 여자도 아닌 가족인 동서와 바람이 난 내 남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이런 얘기는 일평생 동안 듣지도 못했고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조차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수집했던 남편과 동서의 불륜 증거들을 가지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위자료 청구 소송과 이혼 소송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찾아와 온갖 쌍욕을 하기 시작하더니 저를 의부증 걸린 사람처럼 대하고 당장 소송 멈추라면서 난리법석 소란을 피웠었고 심지어 저를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자기 집안을 말아먹는 여자라면서 너 같은 건 죽어도 마땅하다면서 되지도 않는 소리들을 저에게 퍼붓고 간 일도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었던 사람은 극과 정 속에서 저와 대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사과조차 하지도 않았으면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여기고 있더라고요. 물론 사과와 용서를 구해도 저는 받아줄 마음이 없었지만 전 남편의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저 태도들 때문에 제 마음은 더 확실하게 굳어졌고 법으로 심판하겠다는 생각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폭행죄로 고소를 하고 전 남편에게는 위자료로 3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도 했습니다. 그 이후 전 남편 소식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으며 지금은 내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고통받은 만큼 제가 상처받은 만큼 저는 시댁에 되돌려줬고 전 남편에게 되돌려줬습니다. 바람이 날 사람이 없어서 가족인 동서와 바람이 난 전 남편. 이 소설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제가 되었지만 이제 다 잊고 시원하게 복수를 한 만큼 저는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바람 피울 사람이 없어서 자기 동생의 와이프와 바람이 난 남편 이야기. 역대급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연을 들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